부산시가 장애인 가정에 화장실을 개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주택 개선 사업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부산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의 문을 열고 유기동물들이 안전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가 담긴 오래된 공간을 허물지 않고 특별한 공간으로 보존하는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밥을 짓고 화장실을 가고 손님이 오면 현관문을 열어주는 일, 이처럼 일상적인 일도 장애인에겐 쉽지 않은데요. 부산시가 장애인 가정에 화장실을 개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주택 개선 사업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장애인이 집안에서 불편함 없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목발이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한 장애인의 집입니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겨울이면 수시로 얼고 하지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 집안은 외풍이 심해 난방을 해도 올해처럼 추운 겨울을 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장애인 가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개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집을 개조한 이후 일상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처음에 이 농이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쪽을 치우고 화장실을 였어요. 밖으로만 다니시기 너무 힘드셨는데 이렇게 화장실을 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집안 모든 벽에 손잡이를 설치했고 외풍을 막을 수 있는 이중창도 설치돼 방 안이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디지털 도어락도 설치돼 이제는 손님이 와도 집안에서 대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가구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211가구의 주택을 개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도 장애인 세대 40가구의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다양한 맞춤형 주택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에서부터 장애물을 없애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높낮이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으로 지원 신청은 오늘 26일까지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한 해 버려지는 동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부산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의 문을 열고 유기동물이 안전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 초 이곳에 온 진심입니다. 3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구조됐는데 다른 강아지는 입양되고 진심이만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보통 유기견들은 구조된 관할구청에서 주인을 찾는 과정과 입양 절차를 거칩니다. 남은 아이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맡겨지거나 안락사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 중 입양될 만한 품종과 크기의 아이를 데려와 안전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부산 지역 유기견들이 의료라든지 미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좋고요. 안전한 입양을 위해 센터에서는 미용, 예방접종, 행동교정과 배변 훈련 등을 진행합니다. 입양 후 집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입양 비용도 무료입니다. 대신 입양 절차와 심사는 어느 기관보다 까다롭습니다.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양가족 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정식 입양이 가능합니다. 유기동물이 또다시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일단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 가족, 어떤 분들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라든지 장기전으로 어디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 유기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마음가짐, 내가 가족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3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이곳을 찾았고 20여 마리가 안전하게 입양됐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청소년 동물보호교실, 반려동물 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공간을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보존해 마을 문화재로 선정하거나 특별한 장소로 홍보하는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축지 마을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8곳은 주민들이 마을 문화재로 선정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깡깡이 마을에 있는 40년 차 터줏대감 양다방은 추억의 명소가 됐습니다. 부산 영도 대평동은 이전부터 깡깡이 마을이라 불렸습니다. 1970, 80년대 수리조선 1번지였던 이 마을엔 선박을 수리할 때 나는 소리인 깡깡 소리가 언제나 들린다 해서 마을 별칭이 깡깡이 마을이 됐습니다. 깡깡이 마을엔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명소가 있습니다. 1970년대 문을 연 이후 그때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양다방입니다. 40년 차 단골이라는 손님은 오늘도 양다방을 찾아 이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구성지게 풀어냅니다. 여기 오면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 삼항사, 이항사, 일항사 해갖고 선장을 하거든요. 그래 어려울 때도 여기 오면은 와서 차 한 잔씩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구하러 올 때도 여기 오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깡깡이 예술마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 찾는 중년 세대부터 젊은이들까지 찾는 이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의자, 탁자에 묻어있는 그 소중하고도 귀한 사람 냄새 때문에 그 추억과 정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냥 앞으로 그냥 바꿀 생각도 없어요. 부산 동구 매축지 마을에 있는 시간이 멈춘 골목입니다. 1950년에서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어 붙은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군마를 관리하던 곳인 마국간도 그대로입니다. 해방 후 피란민들이 공간을 나눠 주거시설로 활용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마을문화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골목, 마국간, 마을 흙집, 통영칠기사 등 모두 8곳이 마을문화재로 꼽혔습니다. 깡깡이 마을의 양다방과 매축지 마을의 문화재 등 마을의 역사와 그 시절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추억의 장소를 보존하고 이어가는 부산형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장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을 본격 가동합니다.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은 조기 퇴직한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시장형, 장년 인턴십 등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시민은 50플러스 부산 포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공동 거주를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시행됩니다. 부산시의회 박광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5명에서 10명 단위로 공동의 주거시설에서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